안녕하세요. 저는 비트코인 차트 기술적 분석 파트에서 이론 재해석과 융합 컨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서장입니다. 제 유튜브가 지금 시즌2인데 옛날 거는 부끄러우니까 보지 마시고 최근 복귀해서 제가 시그니처 영상 첫 번째 시리즈로 결핍 1부에서 4부까지 지금 연재 중에 있어요. 연재를 하고 있고 다른 유튜버 분들이 다루지 않는 주제를 다루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재밌을 거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잡설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부터 제가 대회 1등 할 수 있는 매뉴얼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얘기하는데 특정 유튜버 관련된 댓글이 달리면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사건을 얘기를 하는데 제발 인물을 끼우지 마십시오. 대회 허점을 알리고 룰을 바꾸고자 하는 게 본질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 게 대회를 시작하고 3일차쯤이었어요. 3일차. 그때쯤에 횡보장인데 상위권들의 수익률이 너무 높게 있었고 저도 트레이딩을 열심히 하지만 도저히 이제 수치로서 힘든 부분에 경제에 올라가는 걸 보고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어요. 이런 수익률이라고 하는 성질은 차트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포지션이 롱이냐 숏이냐에 따라서 올랐다가 수익률이 내려가기도 하고 다시 올랐다가 숏이면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런 성질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상승만 하는, 그리고 그 퍼센트도 상당히 높은 포지션에서 의구심을 받아서 이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몇 시간이 안 지나서 번쩍하고 이제 그게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테스트에 바로 들어갔었습니다. 여기서 거래소에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여기 트레이딩 볼륨이 높은 게 보통 비트코인이 1위를 하죠. 그리고 2위가 이더리움일 거고, 이거를 역순으로 가볼게요. 트레이딩 볼륨이 가장 낮은 순서대로. 이렇게 그러면은 하루에 거래량이 68,000달러밖에 안 되는 알트 코인들 종목들이 있죠. 여기서 맨 밑에 거 말고 다음 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시간 봉입니다. 1분 봉으로 가볼게요. 캔들 하나 거래량이 보통 0.38% 정도, 0.4% 정도의 트레이딩 볼륨이 돼요. 그리고 호가장을 보시면 내가 지금 가격에서 0.581치까지 내가 만약에 매수를 한다 치면은 들어가는 비용이 $10,000입니다. $10,000. 9K면은 9,000불이고 $10,000예요. 그러면은 내가 시드가 10,000불이 필요 없죠. 배율이 선물 시장의 특징이 배율이기 때문에 $10,000 나누기 25배를 하면은 400불의 비용으로 25배 레버리지로 시장가 체결을 했을 때 0.58 여기 속호가 계속 바뀌는데 0.5817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0.5817 0.55%의 수익률이 아까 계산기에서 두드렸듯이 400불의 시드로 0.5%의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설명을 하자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편의상 대외 계정은 노란색으로 줄을 그을 것이고 빨간색으로 부계정, 두 개의 계정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외 계정이 지금 있는 가격 바로 밑에 한호가 밑에 롱 포지션을 잡아요. 그리고 부계정으로 숏을 쳐서 얘를 체결을 시킵니다. 롱 포지션이 체결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호가를 적정 호가, 이거는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5817까지 내가 긁을 거라는 계획을 가져요. 그러면은 퍼센트가 5817까지 0.56%가 됩니다. 그러면은 부계정으로 대외 계정을 롱을 체결을 시키고 부계정이 이 숏을 던지는 것과 동시에 숏을 던지면은 롱이 되죠. 결국 부계정으로 하는 포지션이 반대매매이기 때문에 롱이 됩니다. 캔들이 올라가고 여기서 0.5817까지 올라가는 그 캔들이 올라가는 부분에서 얘는 이제 롱 포지션을 익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한 호가 위에 숏 포지션을 체결을 해요. 그러면은 대외 계정이 자기가 이걸 체결시키기 위해서 잡았던 숏 포지션을 마켓가로 던지면서 이 정도 캔들을 올리고 추가로 롱 포지션을 더 들어가서 대외 계정에 롱을 익절을 시키고 대외 계정에 숏 포지션까지 진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들어가 있던 부계정이 다시 그 자기가 잡았던 이만큼의 롱을 던져요. 던져서 마켓가로 던지면 캔들이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이 0.56% 수익 다음에 내려와서 이 부계정이 던져주는 물량까지 숏 수익화를 시키면서 익절이 날아가게 됩니다. 이게 한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매우 거래량이 낮은 알트코인을 대상으로 해서 거래를 하게 되면 수익률을 돈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제가 테스트를 해봤다고 하는 거는 뭐냐, 저도 이 거래소의 메커니즘을 아직까지 100% 알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리스크가 있었어요. 내가 만약에 호가를 2까지
이 정도 되는 호가를 밀었을 때 바로 로직이 인식을 해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시장 정상적인 거래라기보다 누군가 거래 체결 실수라든지 의도적인 행동으로 봐서 내가 만약에 이까지 호가를 올렸을 때 바로 거래소에서 이거를 눌러가지고 인덱스 금액에 맞춘다든지 하는 로직이 발동을 해서 부계정으로 가격을 올렸을 때 체결 롱 익절하고 숏 체결할 틈도 없이 바로 캔들을 내려버리면 이게 금액이 비용이 2배 이상이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좀 쓰기 어렵지 않나라고 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호가를 이렇게 일시적으로 올렸을 때 얘가 가만히 있습니다. 호가창을 채우는데도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고 이 방식을 할 수 있다는 테스트 결과를 제가 뭐 작은 한두 번 정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인지는 했어요. 불안한 건 로직이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가 변수였는데 그런 변수는 있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뭐 일반인들이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시드적인 부분에서 어려울 수도 있고 아까 같이 이제 단순 계산으로 하면은 한 호가를 올리는데 아까 400불이었죠. 400불을 구매를 했다가 다시 되팔면서 400불이 잃어버리는 돈이 아니에요. 400불은 다시 손실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회수가 됩니다. 그래서 400불보다 안 되는 금액으로 왕복 1%의 수익률을 구매를 할 수가 있었어요. 25배 같으면 25%. 25배 레버리지를 쓴다는 계산으로는 25%의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자, 다음. 이렇게 25%의 수익률을 얻고 나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 25%는 이제부터 제곱이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제곱을 하고 시드 계정에 비용 또한 이 이제 포지션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시드 계정에서 구매를 해주는 이 사람의 물량을 자기의 물량을 구매하는 비용 그리고 수수료 금액도 늘어나고 호가창도 두꺼워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25%의 제곱으로 수익률은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갔을 때 비용은 제가 산출을 하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런 비용과 리스크가 얼마나 될지 알고 그걸 하냐. 제가 이 부분에서 생각이 든 게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그 자녀가 부모를 사한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황적 알리바이로서 이런 얘기를 해요. 변호를 하는 멘트가 아니 그 잘 나가는 아들이 그 부모 10억 가지고 이 부모 재산을 노리고 살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근데 1시간 54분 그 영화 지점에서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아빠 돈의 10억이 그 아들에게는 185억이 된다. 그러면은 가능한 거 아니냐. 이 대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걸 생각을 하면서. 자전거래 트레이딩 수수료와 손실금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상금에 당연히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상금이 작은 대회라든지 대회가 없는 와중에서는 이런 미친 짓을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런 트레이딩 수수료 그리고 손실금 샀다가 팔았다 하면서 손실금이 되는 그 부계정의 손실이 1억이라고 쳤을 때 대회가 규모가 클수록 상금이 10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 수상 경력이라고 하는 거는 인플루언서에게는 100억의 가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지도란 걸 얻고 그 팔로워들의 무조건적 지지와 레퍼럴 같은 것으로 치환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저도 그 비용을 치를 각오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면 할 용기는 있고 할 의사도 있습니다. 아니 선양아 그러면 네가 해서 1등을 하지 그랬어. 저는 참고로 대회 꼴찌를 했어요. 이번에 그 하락빔에서 청산을 당했습니다. 요 하락빔에서 청산을 당했어요. 제가 그 실수를 좀 대응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잔다고 대응을 못해서 지금 그래서 바이비트 대회는 제가 청산이 나간 상태고 지금 이때 이제 다시 숏 잡아가지고 정신 차리고 요 계정은 지금 다른 유튜버분 개최하는 대회예요. 매월 하는 대회가 있는데 거기서는 지금 이제 수익률이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161% 19등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것도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거를 생각을 하고 나서 제가 3일간 고민을 했습니다. 이 게임에서 선물 게임에서 발견한 버그가 있다면 내가 거기에 편승해서 이익을 창출을 할 것인가 혹은 이걸 천하에 알리고 내가 어그로를 끌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저한테는 있었어요. 지금 제 추악한 욕심도 여과 없이 여러분께 공개를 하는 겁니다. 이 영상도 제가 어그로를 끌기 위한 제 욕심이 맞습니다. 저는 제가 편법을 써볼까 실제로 고민도 했고요. 저는 분명 부인하지 않고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렇게 제가 거창하게 영상을 올리지만 제가 정의의 사도는 아닙니다. 철저히 이성적인 판단 이걸 통해서 나 같은 모질이가 발견을 한 거면 언젠가는 누군가도 발견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런 거를 써가지고 수상 경력이란 게 생겼고 그걸로 내가 혹시나 좀 도움을 받아서 유명해졌다면 이 수상 경력은 추후에 오히려
칼날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철저한 계산을 한 거예요. 이성적 판단을 통해서. 제가 정직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먼저 인지한 후에 그 주변 친한 코인러가 있어요. 그 친구한테 이제 화두를 힌트도 줬어요. 맞춰보라고. 어떻게 해서 저 수익률이 나온 것 같아. 야, 너가 돈으로 수익률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너가 한번 맞춰봐. 내가 이렇게 화두를 던져줬으니까. 그리고 대충의 힌트를 줬음에도 그 친구도 아주 똑똑한 친구였어요. 근데 힌트를 구체적으로 줬음에도 그 친구는 이 방법을 적어도 뭐 3일 정도는 발견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 저는 이거를 나만 생각하진 않았을 건데 사람들이 진짜 모르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도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효과는 이 영상이 올라감에 있어서 향후 메이저 대회가 또 열릴 겁니다. 그러면 혹시나 이 영상이 대회 룰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좀 행사하고 비트를 포함해서 메이저 코인들 있죠. 뭐 이더, 에이다 이런 것들 자전거래를 할 수 없는 정도의 메이저 코인으로만 한정해서 순수하게 차트 트레이딩 공정한 실력 겨루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영상 업로드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학고가 올린 영상을 대회 관계자가 당연히 뭐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이 적어도 500명, 1000명만 돼도 주최 측에서 당연히 인지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룰이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상은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2개의 필름을 봤어요. 이런 최고급 포화 풀빌라에서 이렇게 맥주도 마시고 명품 선글라스 끼고 튜브 위에 누워가지고 물이 둥둥 떠다니고 뭐 이걸 본 저는 굉장히 여유롭고 평온하고 부러운 어떤 뭐 경애의 대상 이런 게 됐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저도 이런 걸 하고 싶어서 이 바닥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열심히 해야지 하고 그 물속에 이렇게 풍덩 빠져들었는데 수영장에 들어가서 물속을 잠수를 해보니까 여기 온통 시체가 이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약간 선물 대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필름과 속에서 어떤 필름들이 양면성이 있는지 이런 걸 생각을 했고요. 부디 대회가 거래소가 돈을 긁겠다는 목적으로 눈을 감지 말고 건강한 경쟁의 수영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서장이었습니다.